이번 강의는 정부 형태에 관한 강의입니다. 정부 형태라는 거는 정부는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태는 모양이죠. 두 가지의 큰 형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크게 대통령제 국가와 의원 내각제 국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보통 대통령제 국가를 떠올리죠. 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행정부의 일을 행사하는 사람이 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 또 국회도 뽑는다. 는 게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보면 입법부는 국회를 의미하죠.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를 의미하죠. 권력이 엄격하게 나누어진다. 분립된다는 게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5가지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죠. 근데 법을 만들 때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 만들어도 돼? 그랬을 때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어! 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 의회의 탄핵 소추권이 인정돼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할 때 그만해야겠어. 대통령 그만해야겠어. 이거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이 행정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대통령제의 또 특징이고 임기가 보장된다는 게 또 큰 특징이에요. 또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왜? 대통령을 누가 뽑죠? 국민이 뽑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회에는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국회에는. 그래서 장점을 보면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된다.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또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유리하다. 왜?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많이 부여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단점은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다는 게 있어요. 왜?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 임기가 보장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게 싫어요. 그래도 꼼짝없이 임기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다는 게 있고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정치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혼자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하다. 권력 분립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죠. 권력이 양측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권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분립은 장점도 되지만 이런 단점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딱 대통령제와 반대되는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의원 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한데 국회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만 뽑아요? 국회의원만 뽑아요. 그럼 국회에서 행정부까지 같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합쳐져 있어요. 아까 분립되어 있는 것과 반대죠. 그래서 아까 행정부 강요를 의회의원이 겸직을 금지된다고 했는데 겸직이 가능해요. 또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만 가능했죠. 근데 여기서는 내각,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국회에서 행정부를 만들어 놨으니까 행정부가 우리도 이런 법률을 만들래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할 수 있다. 의회가 내각을 만들기도 하고 없앨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각도 의회를 해산 가능해요. 왜?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지 못하면 항상 끌려다니겠죠.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종속되겠죠. 그런 걸 막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해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내각은 의회의 연대 책임, 함께 책임을 져요. 왜? 의회가 만들어준 거라서 같이 책임진다. 고 가야겠죠.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우 연립내각이 수립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당, A당이 70%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B당이 30%를 가지고 있어도 A당 혼자서 정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수결로 하면 A당이 항상 이길 테니까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있을 때는 단독 정부를 구성하지만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A당 30, B당 30, C당 40 이런 형태로 과반수를 확보한 정답이 없을 때는 다른 정당과 합쳐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쳐야지 50%가 넘게 되죠. 이렇게 합쳐서 정부를 구성하는 걸 바로 연립내각이라는 말을 써요. 아, 그래서 연립내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의원내각제구나. 이렇게 역으로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정치적 책임에 충실하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다. 언제든지 행정부를 만들었다, 없앴다 하니까 국민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 책임에 둔감한 대통령제와 반대되는 특징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용이하고 긴밀해진다. 이게 또 장점이 되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 견제가 곤란하다. 만약에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했다고 했을 때 이 정당이 자기 마음대로 입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할 수가 있죠. 이 뜻이에요. 다수당이 횡포를 할 수가 있다. 또 군소정당 난립 시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아까처럼 A, B, C가 이렇게 30, 30, 40이라고 했을 때 A, B도 합칠 수 있고 B, C도 합칠 수 있고 A, C도 합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뭔가 바꿔가지고 행정부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는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나오네요. 이건 또 뭐지? 이건 바로 대통령제 요소와 내각제 요소를 합친 거예요. 의미가 그거네요. 결합했다. 행정부를 이분화했다. 라는 건데 일단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이 있다. 내각제의 요소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 두 가지의 장점만을 우리가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이런 정부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대통령은 수상, 국무총리 같은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은 불신임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단점은 대통령과 수상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라는 거는 지금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이 다 같다는 거죠. 한 정당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재화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대통령과 수상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대립으로 인해서 정치적 파국,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정부 형태도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이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